안녕하세요. 예. 전파진흥협회에서 중원하고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4K 콘텐츠에 의해 디지털 시대의 라지 포맷에 대한 이해와 촬영 기법 그 두 번째 시 강의를 KBS 한주열 감독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잘 듣고 저는 나름대로 사고가 조금 더 유연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들려주실 두 번째 강의 내용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좀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그 아나오픽 촬영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나오픽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직접적으로 사실 와닿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특수한 광학 기법을 사용해서 종횡을 더 넓게 촬영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렌즈로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즐겨봤던 스타트랙 리부트 시리즈들이 아나모픽 렌즈를 많이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나오픽 렌즈, 아나오픽 촬영이라는 용어는 뭐 일반인 분들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확률도 좀 크고 하지만 이제 영상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몇 번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 또 관심 있게 찾아보실 수도 있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회자되는 바에 비해서 아나오픽 촬영이나 아나오픽 렌즈에 대한 어떤 자료나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나오픽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떠한 원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좀 연구하고 공부했던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아나오픽 촬영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오픽 촬영은 원래는 이제 영화에서만 사용하던 촬영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영화에서 시네마 스코프 화면 비율 뭐 2.39대 1이나 그 이상의 화면 비율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나오픽 렌즈라는 특수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프리젠팅을 다시 디스퀴즈해서 하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영화에서만 사용했던 방식이고 영화에서도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 버짓 즉 이제 제작비가 많은 그런 영화나 그런 곳에서만 간간히 사용되던 그런 촬영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영상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마에서도 아나오픽 렌즈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를 아나오픽 렌즈로 촬영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래는 굉장히 고가의 렌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도 하이 버젯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렌즈와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붐을 타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아나오픽 렌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렌즈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컨슈머 시장을 겨냥한 그런 아나오픽 렌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무작정 갖고 있던 아나모픽이라는 이미지는 렌즈가 굉장히 커서 크고 무겁고 다루기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 렌즈입니까? 예, 뭐 아나오픽 렌즈는 뭐 지금 현재 여기는 없긴 하지만 아나오픽 렌즈 자체가 광학적으로 구현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엘리먼트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아나오픽 렌즈들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단점들이 개선이 되고 좀 더 이제 접근하기 쉬워지는 그런 렌즈들이 현재 출시가 되고 있죠. 일단 아나오픽 렌즈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피리컬 렌즈들, 일반 렌즈들은 이제 스피리컬 렌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렌즈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여기 보이는 이제 요 렌즈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많이 보아온 스피리컬 렌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피리컬 렌즈와 아나오픽 렌즈로 구분이 되어 있죠. 스피리컬 렌즈는 우리가 범용으로 쓰는 모든 렌즈들을 카메라 렌즈들을 이제 스피리컬 렌즈라고 합니다. 스피리컬이라는 뜻은 너무 잘 아시죠? 영어를 잘 아시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 스피리컬이라는 뜻은 원형의, 구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요 마운트 부분 그 렌즈의
모양이 동그란 원형을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이제 스피리컬 렌즈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뭐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적인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웃포커싱이 되는 그걸 보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보케 모양이 동그랗게 되죠. 네, 원형의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스피리컬 렌즈라고 부릅니다. 이 스피리컬 렌즈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의 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렌즈 코팅이나 그리고 이제 몇 매 몇 군을 구성하는지 이런 렌즈 어셈블리를 통해서 여태까지 색 재현력이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피리컬 렌즈고요. 이제 아나오픽 렌즈는 말씀드린 대로 2.35대 1, 2.39대 1 혹은 2.66대 1 이런 시네마스코프 비율의 영화 촬영에 사용되었던 렌즈입니다. 그래서 아나오픽이라는 용어는 원래 아나모포시스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왜곡된 상, 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나오픽 렌즈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렌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미 센서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그 하이트,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아나오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아나오픽 렌즈라는 것을 처음 발명한 분은 프랑스에 있는 그 앙리 크레티엔 뭐 이분이 프랑스 분이라서 이름 발음이 이제 정확치는 않은데요. 앙리 크레티엔이라는 분께서 발명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뭐 영화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이제 천문학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발명가셨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탱크 안에 있는 잔망경의 시야를 좀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시다가 아나오픽 렌즈를 개발하셨죠.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어떤 상이 있고 렌즈를 통해서 그 상이 이제 찰상면 이미 센서라고 하죠. 거기에 맺혀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렌즈가 이제 렌즈가 가지고 있는 배율에 따라서 2배, 2바이면 2배, 뭐 1.33바이면 1.33배 이렇게 상을 좌우로 왜곡해서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왜곡돼서 압축된 상이 이제 찰상면에 맺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왜곡된 상을 2배로 압축을 했으면 2배로 풀어주는 것이고 1.33배로 압축을 했으면 1.33배로 풀어줘서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되고요. 예. 같은 이미 찰상면 안에 좀 더 넓은 좌우 시야각을 담는 목표로 개발이 된 거죠. 예. 뭐 수학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좀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오픽 렌즈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구분하는 방법들은 이제 압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많이 썼고 또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주요하게 쓰이는 그 압축률의 아나오픽 렌즈는 2바이 아나오픽 렌즈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아틀라스 아나오픽이라든지 그리고 뭐 쿠크 아나오픽이라든지 뭐 마스터 아나오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나오는 많은 아나오픽 렌즈들이 2바이 압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바이 압축률이라는 것은 즉 상을 2분의 1로 압축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2바이 아나오픽 렌즈가 있고요. 이제 1.33바이 아나오픽 렌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압축률이 1.33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1.25바이 아나오픽이 있습니다. 이건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이게 배너에 쓰였던 아나오픽 렌즈거든요. 1.25바이, 1.25배로 압축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풀프레임 센서들, 3624 센서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압축률을 가진 렌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렌즈들이 1.8바이 아나오픽인데요. 예. 그래서 이 스퀴즈 레이트가 2배냐, 그리고 1.35배냐, 1.25배냐, 1.8배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화면비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만 또 한 가지 압축률이 다른 그런 렌즈를 쓰면 아나오픽 렌즈의 어떤 특성인 뭐 오발 보케라든지 즉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형 보케라든지 디스토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압축률이 높은 아나오픽 렌즈를 쓰면 2바이 아나오픽 렌즈를 쓰면 그런 특성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압축률이 낮은 1.25바이나 이런 렌즈들을 쓰면
그런 오발 보케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들이 좀 덜 나타나는 편이죠. 물론 이것은 뭐 렌즈 메이커에서 광학적인 특성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흥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모픽 하면은 그냥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투바이 아나모픽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비율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럼 과연 왜 굳이 이렇게 다양한 비율의 아나모픽 렌즈를 만들었냐?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예. 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또 한 단계 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미 센서, 다양한 압축률을 받아들이는 이 이미 센서의 어떤 센서 비율, 이제 그것이 또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센서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제 아나모픽 렌즈를 4:3 센서에 장착을 하느냐, 6:5 센서에 장착을 하느냐, 3:2 센서에 장착을 하느냐, 16:9 센서에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 비율이 다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부터 진짜 좀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들어가는데요. 4:3 센서에 투바의 아나모픽 렌즈를 껴서 이제 이거를 뒤스퀴즈 하면 2.66:1의 화면비가 나옵니다. 영화 배너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장혜모 감독의 영웅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은 화면비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2.39:1이나 이런 거보다 더 넓은 2.66:1 화면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2.7까지 있었고요. 예. 4:3에다가 1.33바의 아나모픽 렌즈를 끼면 1.77:1, 즉 16:9 화면비가 나옵니다. 지금은 딱 TV 그쵸? 화면 비율군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3 센서의 카메라를 쓰는데 아나모픽 렌즈는 쓰고 싶고 그리고 화면비는 16:9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요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1.33:1, 1.33:1 아나모픽 렌즈입니다. 그래서 뭐 1.33바의 아나모픽 렌즈를 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뭐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렌즈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방식인 6:5 센서, 6:5 센서에 이제 투바의 아나모픽 렌즈를 끼면 수학 공식으로 도출되면 저희가 많이 쓰는 2.4:1의 시네스코프 화면 비율이 나오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 소니 벤스2와 같은 풀프레임 센서, 3:2 센서에 1.8바의 아나모픽 렌즈, 뭐 바젠 렌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쿠쿠에서 나온 풀프레임 대응 아나모픽 렌즈 이런 것이 1.8바이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끼게 되면 2.7:1 화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2.7:1 화면비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양옆을 살짝 잘라서 2.4:1 화면비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소니에도 지금 16:9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이미 센서들 카메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미 센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이미 센서들에 대응하는 이제 렌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9 이미 센서에 어떤 1.33바의 아나모픽 렌즈를 끼우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2.35:1, 즉 시네마스코프 화면 비율에 가까운 비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 쉴이라는 메이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아나모픽 렌즈를 알고 있고요. 뭐 2바의 아나모픽을 쓴다, 1.33바의 아나모픽을 쓴다. 이런 것은 단순히 그 렌즈의 압축률만 가지고 얘기된 게 아니라 그 렌즈가 몇 대 몇의 이미 센서에 찰상이 되느냐. 그것까지 고려되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 화면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나모픽 렌즈의 이제 필드 오브 뷰, 즉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해서 좀 넓은 화각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건 이미 센서의 하이트, 즉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이제 아리 알렉사 카메라는 이제 센서의 그 세로 높이가 18mm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대응해서 흔히 많이 쓰였던 레드 카메라는 이미 센서의 높이가 15mm, 16mm 정도 돼서 이미 센서의 높이가 좀 레드가 작았기 때문에 화각에서 이제 레드 카메라에 이제 같은 동일한 종류의 렌즈를 끼더라도 이제 화각에서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차트와 같이 이제 아나모픽 라이센스가 이 베니스 2에 나와 있는 이제 아나모픽 모드들이 있는데 보면은 5.8K 6:5 모드에서는 20.2mm입니다.
근데 이제 4K 4:3 모드에서는 이제 물론 화면 비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세로 높이가 이미 센서의 세로 높이가 18mm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높이의 찰상면이 맺히기 때문에 필드 오브 뷰가 더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 뭐 이런 것은 이제 촬영자에서 선택해서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아나모픽 그 필드 오브 뷰에서는 센서 하이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틀라스 아나모픽 렌즈 32mm를 끼고 이제 동일한 거리에서 이제 이미 센서 높이만 다르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요. 센서 하이트가 20mm일 때 6대5 모드에서 이제 그는 36mm의 그 필드 오브 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하이트가 18mm일 때는 40mm 정도 화각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아나모픽에서 이제 필드 오브 뷰의 가장 커다란 요소는 바로 이미 센서의 높낮이다. 예, 요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모픽 슈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이제 우리 촬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스피리컬 렌즈로 찍다가 아나모픽 렌즈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흔히 말하는 앵글감이라고 그러죠. 네. 앵글감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촬영 감독 입장에서는 일반 스피리컬 렌즈를 찍었을 때 이제 자기가 편하게 느끼고 또 혹은 또 적자라도 느껴지는 이제 초점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스트를 찍을 때 뭐 35mm라든지 뭐 50mm라든지 이런 스피리컬 렌즈를 썼을 때 익숙한 화각대가 있는데 아나모픽 렌즈는 이런 화각대 영역이 이제 스피리컬 렌즈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스피리컬 렌즈로만 촬영하다가 처음 이제 아나모픽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화각에 익숙치 않음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앵글 방황 혹은 렌즈 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계속 렌즈를 갈고 이런 거를 하게 되죠.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나모픽 렌즈에 32mm 렌즈를 꼈을 때 그것은 일반 스피리컬 렌즈에서 몇 미리 정도의 화각을 보이느냐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는 이제 아나모픽 렌즈를 32mm를 꼈을 때 그것의 2분의 1인 16mm 정도의 화각이 나온다.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를 뭐 50mm 꼈을 때는 그것의 2분의 1 정도인 한 24mm 정도의 좌우 화각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외국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룰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제적인 테스트가 국내에서 많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한번 직접 찍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찍은 걸 한번 보면요. 이게 현재 아나모픽 32mm로 촬영된 약간 루즈한 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는 한 1m 정도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한 거리에서 이제 다음 스피리컬 렌즈 16mm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동일한 거리고 이제 피사체도 동일한 위치에 있고 이제 화각이 16mm. 뭐 저희가 통칭적으로 알고 있는 뭐 30mm로 하면 뭐 16mm 정도 2분의 1 좌우 화각이 16mm 정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좀 넓은 화각이 나오죠. 24mm 정도. 지금 24mm 화각인데 좀 더 스피리컬 렌즈 24mm로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피사체를 찍었을 때 좀 더 아나모픽 렌즈 32mm에 가까운 좌우 화각대를 보여줬습니다. 아나모픽 렌즈 50mm 끼고 동일한 거리에서 피사체를 찍었을 때 이 정도 거리가 나왔는데 다음 스피리컬 렌즈 이론상에 의하면 그것의 2분의 1 24mm를 찍었을 때 거의 동일한 화각이 나와야 되는데 좀 더 이론상보다는 넓은 화각이 나오죠. 그리고 스피리컬 렌즈 32mm로 촬영을 한 다음 컷을 보면 좀 더 아나모픽 50mm에 가까운 화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나모픽 렌즈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리고 교육들이 국내에서 많이 없는 실정에서 외국 자료들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스피리컬 렌즈를 썼을 때 좌우 화각이 아나모픽 렌즈의 2분의 1 정도 되는 렌즈의 화각과 비슷하다라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그것에 들어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이미 센서의 크기들이 각자 다 다르고 렌즈 각 브랜드들마다 다 이제 조금씩 화각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연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나모픽 렌즈를 써서 어떠한 작품을 촬영하겠다
했을 때는 사실 다른 거다 앞서서 미리 어떤 화각대를 촬영 감독이 직접 체크를 하고 몇 미리에서 어느 정도의 화각대를 FOV를 보여주는지 1도5B를 보여주는지를 미리 숙지를 하고 촬영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오픽 렌즈와 이제 스페클 렌즈의 좀 확실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아나오픽 렌즈는 오발 보케라고 그러죠. 아나오픽 렌즈는 글라스의 모양이 보여주는 사진과 같이 타원형이기 때문에 보케 모양이 오발 보케, 즉 타원형의 보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기로는 약간 시네마틱한 백그라운드의 텍스처? 약간 일반적으로 스페클 렌즈는 아웃포커싱 되는 뒤에 보케들이 되게 깔끔하고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네마틱 그 아나오픽 렌즈는 아웃포커싱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시네마틱 그리고 이제 좀 안 좋게 말하면 약간 더리한 느낌? 뭐 그렇지만 뭔가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시네마틱하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페클 렌즈보다 더 얇은 뎁스 오브 필드를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나오픽 렌즈는 좀 커다란 단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좌우로 상을 압축했다가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센터보다는 렌즈의 좌우 부분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샤프니스가 이제 양끝단으로 갈수록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왜곡입니다. 이게 타원형으로 상을 왜곡했다가 그걸 다시 펼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왜곡이 생기게 되죠.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같은 공간을 촬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뒷백이 원경에 있어서 좀 덜 도드라지는데 오른쪽이 스페클 렌즈로 촬영을 했고 왼쪽이 아나오픽 렌즈로 촬영했는데 왼쪽 끝이 미세하게 왜곡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아나오픽 렌즈들은 이런 필연적인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나오픽 슈팅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플레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스페클 렌즈 플레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스페클 렌즈의 플레어들은 뭐 지금 샘플 영상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리개 모양대로 동그란 모양을 하면서 나타내면서 이제 플레어가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아나오픽 렌즈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샘플 영상에 보여주는 것 같이 스트립 플레어라고 해서 양옆으로 쫙 찢어지는 일자 플레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렌즈 메이커마다 그리고 코팅에 따라서 이 플레어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색감의 플레어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지금 이제 내부 공간에서 주요 피사체와 그리고 백 원경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 아나오픽 30mm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수직 수평선들이 많이 왜곡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나오픽 렌즈의 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나모픽의 이미지도 대표적으로 저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스타트랙 리부트 시리즈 중에서 인투 더 다크니스를 처음에 극장에서 봤을 때 오프닝 씬에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전투하는 장면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라이트들이 다 저런 식으로 그렇죠.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찍은 거지?라고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 스트립 플레어는 아나오픽 렌즈의 가장 아이코닉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나오픽 렌즈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제 저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저런 플레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런 플레어를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쓰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뭐 펀치 드렁크 러브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저런 블루 플레어 일자로 쫙 뻗어지는 스트립 플레어를 일종의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서 사용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촬영하는 사람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의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아나오픽 렌즈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는 추세인데 현재 아나오픽 렌즈들은 대부분 슈퍼 35mm 이미지 센서를 만을 커버하는 이미지 서클을 가지고 있는 렌즈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지 포맷 카메라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라지 포맷의 어떤 이미지 센서 사이즈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렌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나로픽 촬영을 하고 싶은데 라지 포맷 센서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관광 렌즈를 썼을 때 생기는 비니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익스펜더, 렌즈의 화각대를 더 넓혀주는 익스펜더를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노출의 드랍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요새 뭐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크롭하는 방식들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지 포맷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슈퍼 35mm 아나로픽 렌즈들을 섞어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 크롭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 서클에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나로픽 렌즈를 사용한 아나로픽 촬영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하이버셋의 프로젝트가 아니면 사실 많이 엄두를 내기 힘들었죠. 영상이란 것이 점점 대중에게 더 친숙해지고 영상사용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뭐 꼭 하이버셋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층에서 이런 아나로픽 렌즈, 새로운 효과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길 원하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문제점들이 개선된 다양한 아나로픽 렌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는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 일반 대중 소비자들이 이제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컨슈머들까지도 이제 이런 아나로픽 렌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류에 발맞춰서 뭐 컨슈머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나로픽 렌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뭐 실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는 렌즈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아나로픽 촬영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로픽 촬영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1인 미디어에 있어서 아나로픽의 사용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 그런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머지않아 1인 미디어에서도 아나로픽 촬영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향후에 이제 어떤 영화나 혹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장면에서 아나로픽이 나왔을 때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구분해서 봤을 때는 이게 이 장면은 이런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용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왠지 제가 조금 더 그 해당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알고 보는 것과 그리고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알고 찍는 것과 모르고 찍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나로픽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알고 쓰면 기술, 모르고 쓰면 버릇이라는 격언이 생각이 나네요. 예.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함으로써 향후에 제가 어떤 작품들을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